예, 지금 시간이 2019년 11월 24일이죠. 예, 오후 10시 1분입니다. 음,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비웠죠. 예, 비웠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괜찮았거든요. 예, 괜찮았는데, 어, 제가 돌아온 날부터 빠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안 빠졌는데. 그래서 간간히 봤어요. 간간히 봤는데 그냥 저냥 예, 왔다 갔다 하기만 했지. 예, 크게 이슈가 없었는데 하여튼 귀국한 날부터 줄줄이 내렸어요. 차라리 귀국하기 전 날이었나요? 예. 11월 19일에 그날 저가가 284원이었고 빗썸은 285원이었거든요. 차라리 그날 체결됐으면 그 이틀 뒤에 302원 찍었으니까 물량을 반이라도 덜었을 텐데 하필 그 다음 날 내릴 때 체결이 돼서 지금은 그냥 다 들고 있어요. 처음에 월봉 분석을 할 때 비트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고 그래서 비트는 사기 싫다고 그래서 지지가 있는 리플을 사겠다고 했는데 워낙 비트가 지금 상태가 그리 좋은 상태가 아니어서 비트 하락에 의해서 알트들도 다분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하락은 그냥 암호화폐 개별 암호화폐의 이슈는 아닌 것 같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영향이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1차로 매수할 때 320원, 2차로 매수할 때 283원 이렇게 샀는데 지금 271원이에요. 1원.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한 가격에서도 12원 정도가 내려와 있고요. 저는 단가가 297원이라 이렇게 되면 26원 정도 손실이 돼요. 나름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지하실이 만들어져 있네요. 일단 암호화폐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봐야 될 게 일단 이야기를 좀 풀어가야죠. 이야기에서 보면 어, 기본적으로 수렴의 구조, 수렴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수렴 가격들은 준다. 예요. 잘 주는 편이에요. 수렴 가격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렴 구조가 나왔을 때는 상단선에서 사지 말고 하단선에서 사야 된다라는 거죠. 월봉에서 보면 1차 매수가가 320원, 2차 매수가가 283원, 3차 매수가가 238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더 밀리면 238원까지 간다는 얘기죠. 저기까지 가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월봉이니까 아직 남은 거래 일수가 오늘을 제외하고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이니까 6거래일이 남았단 말이에요.
현재 6거래일 동안 얼마나 감아주냐가 사실 문제가 되겠죠. 감아주면 희망이 있는 거고, 감지 못하면 지지만 다 죽이는 형국이 되니까, 만약에 이대로 끝나면 제가 보기에 다 죽어요. 지지는 거의 100%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대로 끝나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구조는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의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러니까 추세가 바뀐다.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추세가 바뀌는 거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현재의 추세가 끝나는 거고 그 다음은 현재의 추세가 아닌 다른 추세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추세가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반대편 추세가 시작되는 것. 예. 그래서 추세를 이해할 때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이 하락 추세다 그러면 하락 추세가 먼저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가 시작해야 되죠. 예. 그 사이에 공백 기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승 추세도 아니고 이건 하락 추세도 아닌 어중간한 그런 중간 지대가 있고 투심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양쪽으로 이제 서로 다른 추세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상태는 사실 하락 추세 안에 있는 거고요. 하락 추세 안에 있는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봉을 내면 하락 추세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매수를 했던 이유도 사실 여기서 양봉을 내면 여기가 정말 바닥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음봉을 내면 연장이 돼요. 이제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미래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여기서 설명하는 선 중에 TO 저항선이란 게 있죠. 예, TO 저항선. 이평선으로 5일선이에요. 5일선. 이동평균선으로 5, 5에 해당되는 선의 상단선이에요. 상단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단선인데 요 굵고 빨간색 이 색이 사실 이제 추세선이거든요. 이게 위를 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 위를 봐야 돼. 이렇게 위를 봐야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지금은 계속 아래를 봐요. 그러면 이건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월봉상에 만들어진 음봉은 단순하게 음봉이 난 게 아니라 예, 하락 추세를 더 연장하도록 봉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다지 반갑지는 않아요. 그다지 반갑지는 않고 그 다음에 지지는 지금 볼배는 다 작살났고요. 네, 세 개가 다 작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P5 지지까지 만들어진 건 이제 다음 달 가면 전혀 쓸모없는 그런 상태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T차트의 지지는 있긴 있는데 각도가 굉장히 좋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달에 저점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봉으로 보면 이건 다음 달에도 내리겠다라는 의지가 조금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음 달에 제 단가가 오면 다 팔아버리고 싶어요. 일단. 예. 그러니까 다음 달에 제가 297원이 단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97원의 단가가 온다면 일단 다 하차하고 예, 다시 지지가 만들어질 때 재매수하는 게 사실은 올바른 거죠. 근데 만약에 팔았는데 급등을 한다고 해도 지금 이 구조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일단 정리하는 편이 확률로 보면 더 나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음 달 저항은 280원 정도인데, 그쵸? 283원에 샀는데 280원이 저항이면 못 팔겠죠? 이제 투심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투심을 이야기하려면 매트릭스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먼저 리플을 먼저 얘기를 하면, 자, 이번 달까지의 흐름만 딱 잘라서 보면요. 이렇게 잘라서 보면 저투도 위로 가고 고투도 위로 가요. 그러니까 리플은 그렇게 나쁜 구조는 아니에요. 이번 달까지는. 근데 다음 달에 가면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저가예요, 저가. 여기. 이 무슨 얘기냐면 이번 달에 저점을 깨면 다음 달에 저투가 내려가요, 이렇게. 그래서 매수가 죽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방으로 핸들링하는 주체가 있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이번 달에 저점을 한 번 더 깨줘야 돼요. 그리고 고가는 한 번 넘었잖아요. 고가는 이번 달에 지난달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 더 넘으면 이때 만들어진 추심보다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최고가 형태의 구조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걸 보고 진입을 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가를 못 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할 의지가 있다면 전봉의 고가를 못 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 거리를 키우죠.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번 달에 만들어진 고가는 넘기 힘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만약에 남아있는 6일 동안 급반등해서 시가까지 돌아간다. 그러면 전혀 다른 상황이 될 거라고 봐요. 예. 그때는 지금과 같은 절망적인 생각보다는 예, 다시 엄청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겠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의 스코어로 보면 매우 부정적인 게 됐죠. 왜냐하면 고점과 종가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졌고 남은 시간이라고는 6일밖에 안 남았고 예, 다음 달이 되면 저항이 280원 수준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지금 상태에서는 뭐 이래저래 기대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특히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깨면 일단 월봉은 네, 매수는 망가지는 거예요. 매수는 망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하락을 하겠다 그러면 어쨌든 큰 하락이 두 번 있어야 돼요. 두 번. 큰 하락. 그러니까 이번 달을 빼고 두 번 더 큰 하락이 와야 돼요. 그래야 하락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서 큰 하락이라는 거는 많이 내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고가를 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가를 못 넘게 하는 방법은 장대 음봉도 있지만 윗꼬리가 긴 음봉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달에 많이 내릴 게 아니라면 위로 윗꼬리가 꽤 생겨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장대 음봉으로 내려가야겠죠. 개인적으로는 윗꼬리가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윗꼬리가 그려지고 내리면 12월이 아니라 내년 1월 정도에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정도 수준에서 하락이 온다면 저는 일단 300원 정도 이상으로 올라오면 물량을 다시 줄여서 나중에 단가를 다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고가는 문제가 없고, 예, 저가는 이번 달 저가가 무너지면 어쨌든 매수 구조는 깨지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을 핸들링하는 주체들이 하락을 할 거면 최대한 저가와 종가를 붙여놔야 돼요. 깨지기 쉽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락을 주도하는 주체가 자신에게 더 유리하도록 핸들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를 과거로 보면 지금 지지 아래까지 내려온 거예요. 283, 320.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지금이 매수해야 될 가격에 와 있는데, 반면에 이제 주봉을 보면 주봉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주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걸 현재로 보면 저점은 깨지고 거래량이 늘었죠. 그래서 지금은 주봉이 다 들고 있어요. 주봉.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주봉이에요. 초기엔 일봉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가 지금은 주봉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봉만 그려요. 주봉만. 네. 그래서 주봉이 보면 종가, 저가에 가까운 형태로 이제 계속 봉을 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주봉만 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강한 지지는 없고요. 거래량은 늘었어요. 그러니까 투매가 나왔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이제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왔어요. 맨 위로.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보기 싫은 형태예요. 만약에 올봉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면 이번 주에 아래 꼬리가 엄청나게 달렸겠죠. 근데 지금 올봉 지지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주봉은 아래 꼬리를 감지 않아요. 미래로 보면 다음 주는 지지가 어디까지 내려가냐? 여기까지 내려와요. 250원대까지 내려가고 반등 목표치는 280원이거나 300원이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월봉이 반등을 시작한다 그러면 다음 주에 기대할 수 있는 가격은 280이거나 아니면 300원. 그리고 아예 밑으로 쳐박으면 250원대까지는 가야 반등을 할지 말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번 주에 저가가 굉장히 꿰지기 쉬운 형태라는 점이죠. 예, 이번 주에 저가가 아주 잘 깨지도록 엄청 가까이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이야기를 할 때 음봉, 음봉은 상승을 할 때 그 음봉의 저가를 지키면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저 상태에서 지키는 건 진짜로 인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 9시에 눈을 딱 떠서 가격을 봤을 때 상당폭 올라 있다면 이번 주에 저가를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이거나 지금보다 더 빠져 있다면 그건 이번 주에 저가를 다음 주에도 붕괴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저항선이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트로만 보면 3주 정도.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남은 일주를 쓰고 그러면 12월 15일 정도까지는 어쨌든 하락 추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다지 매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예. 중요한 건 오늘 반등이 오느냐. 예, 오늘 반등이 오는 건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가를 다음 주에 붕괴하지 않을 의사가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게 없다면 이제 주봉이 양봉이 뜨기 전까지는 그냥 하락 추세를 타고 계속 갈 테니까 일단 신경 끄고 관망을 해야겠죠. 뭐 일봉은 그냥 의도적으로 정고점을 안 넘어요. 예, 이건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봐요. 이게 지금 고가가 280원인데 오늘 고가는 279원이에요. 2원을 못 넘어서 상승을 못 한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냥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내려가도록, 올라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어하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관리를 당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말은 없겠죠. 어쨌든 월봉의 지지가 언제쯤 작용을 할 거냐, 6거래일 중에 언제쯤 작용을 할 거냐가 가장 이슈고요. 작용을 안 하면 일단 앞으로 꽤 긴 시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6거래일 남았어요. 지난달에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24일이 아니고 23일이었나요? 언제였지? 하여튼 뜬금없이 비트코인이 하루에 15% 오르고 15%였나? 25%였나? 하여튼 이틀 동안에 40%까지 올랐다가 내렸는데요. 오히려 저는 지난달에 또 별로 기대하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그런 상승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운이 좋아서 별로 기대할 건 없겠지만 그런 상승이 오지 않는 한 지금 상태의 흐름은 어쨌든 하락이 주도권을 쥐고 상승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돼요. 만약에 저항에서 샀다면 지금은 정말 짜증스러운 상황이겠지만 지금 매수를 한 것 자체가 지지 아래서 매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말일까지 기다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래가 잘못된 거래인 건지 아니면 다양스러운 거래인 건지 아니면 이게 대박인 건지 확인하기까지 아직 6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월말에 꽤 가까워져 있는데 월말인 상황치고는 매우 부정적인 지금 시점에선 그냥 내가 매수를 괜히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몇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을 쉽게 해야 되잖아요. 자, 지지에서 매수를 했어요. 이렇게 두 번. 320원, 그다음에 이제 283원 두 번을 했는데 첫 번째, 이 친구가 양봉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 얘기는 시가인 345원을 넘어간다는 얘기죠. 여기서 345원을 간다는 거는 얼마예요? 45에다가 28이니까 45, 28. 그러면 60, 45, 28.
73원인가요? 대략 73원 정도가 올라야 되는데, 와, 그렇게 오르면 기적이죠. 거의 30% 가까이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거기까지 오르면 홀딩이에요, 홀딩. 와, 나 정말 잘 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홀딩을 하겠죠. 예,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올랐는데 음봉으로 끝날 경우에요. 그러니까 양봉으로 끝나면 뭐 더없이 좋은 매수의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음봉으로 끝난다고요. 음봉으로 끝났는데 제 매수가보다 높아. 즉, 제 매수가가 297원이거든요. 이 가격보다 높으면 솔직한 얘기로는 다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음봉으로 끝났으니까 하락의 여지는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전략으로 보면 340원대를 넘어가면 감사합니다 하고 홀딩을 해야 되고 300원대에서 300원대 이상에서 삐질삐질 거리는데 345는 못 가. 그럼 사실 다 털어야 되고요. 300원도 못 가. 그럼 손실일 거 아니에요. 그럼 팔 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홀딩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 홀딩은 340원이 넘어야 되는 거고, 340원이 안 되고, 300원이 넘으면, 그건 다 청산해야 되는 거고, 300원조차도 안 돼서, 수익 구간도 못 들어가면 팔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 행동도 그렇게 하려고요. 340원 넘으면 나 들고 있어라고 자랑하겠죠. 그리고 340원이 안 되고 300원이 넘어가면 들고 있는 물량 중에 대부분을 정리를 한 다음에 현금을 갖고 있다가 다시 지지를 보여주면 거기서 또 사서 단가를 297원이 아니라 훨씬 더 아래에 단가가 만들어지도록 관리를 해야겠죠. 근데 단가보다도 안 온다. 그럼 물린 건 내버려 두고요. 돈을 구하러 다녀야겠죠. 이제 현금을 마련을 해서 다음에 다시 단가를 더 낮춰야 되니까요. 다음에 단가를 낮추게 될 시점은 그건 이제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전략은 그렇다. 그래서 중간에서 혹시 잘못되더라도 이렇게 반등이 오면 반등이 나올 때 예, 걸어두고 청산을 해야겠죠. 제가 여행 중일 때는 걸어둔 게 전혀 체결이 안 됐어요. 285원까지만 찍고 반등했으니까 갔다 온 날 체결돼서 그 다음날 한 290원대 초반까지 살짝 올라가길래 야 조금만 더 올리면 물량 좀 정리해가지고 단가만 좀 관리해야지라고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 와중부터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금 제 단가 근처로는 전혀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예전에 한 2년 됐죠? 2년 됐는데 그때 한 굉장히 비쌀 때잖아요. 그 무슨 상기의 난이라 그래서 폭락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물타기를 꽤 많이 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간을 보지 않고 가격을 보고 가격이 싸면 막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격이라는 게 시간에 의해 변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 가격이 싸다고 느껴졌는데 시간이 가도 가도 내 단가는 안 오고 예, 점점 더 낮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더 내리죠. 지금 상태에서 내리면 한 5개월 정도는 더 내릴 수 있다고 봐요. 지금 270원이라는 단가가 있는데 270원에서도 충분히 5개월 정도는 더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내린다고 해서 절대 사고 싶지 않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성급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2 좀 벌려서 한번 보자고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봉을 좀 넓혀서 보겠습니다. 저는 이 봉이 이 봉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1번, 2번. 그러니까 2번 봉이 1번 봉과 같은 형태가 되기를 바란 거예요. 10자 이상. 예. 10자 이상의 봉이 만들어지기를 바란 거죠. 그러면 그 뒤에 이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이게 제 생각이에요, 생각. 제 생각으로. 근데 지금 만들어진 이 2번 봉은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얘랑 비슷해요. 3번이랑. 이 봉은 뭐냐? 저항 맞고 떨어진 봉이죠. 그죠? 저항을 맞고 떨어진 음봉이에요.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시간을 선택했다고?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상승에 불리하도록 예, 만들고 있는 거니까. 근데 시간이랑도 연관이 있어요. 그건 비트 얘기하면서 좀 자세히 얘기할게요. 이 리프라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POGG가 있는데 예, 여기에서도 POGG를 똑같이 썼어요. 그래서 지금 봉은 1번을 기대했는데 3번과 유사하고 다음 달 되면 저항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예, 다음 달 후면 저항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봉을 주면 저 도망가려고요. 예, 이 다음 봉에 이봉을 주면 지금 상태에서 이봉 주면 한 300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300원대 왔을 때 후다닥닥 도망가고 그 다음 달에 훅 빼면 예, 그때 담으려고요. 이렇게 될까 싶어서 예,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락이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5, 6개월 정도는 예, 어쨌든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최소한 5개월 정도의 하락장은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노려봐야겠죠. 만약에 하락장이 온다 그러면 지금이 270원대니까 한 150원대 정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비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가 조금 더 설명하기 좋아요. 예, 물론 구매는 전혀 안 했지만 이게 더 설명하기에 편해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저항이라고 부르죠. 저항. 저항이고 이걸 지지라고 부르는데 지지. 보통 사용 여부를 따진다고 하잖아요. 사용 여부. 이 이야기를 꽤 오래전부터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걸 뭘 하는 거냐면요. 이 전봉의 고가 저가를 딱 보고 이 지금 해당되는 선이 고가 저가 사이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밖에서 오는 건지만 보는 거예요. 얘는 지금 밖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강하다라고 보고요. 얘는 지금 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사용했기 때문에 얘는 약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약한 선을 쓸 때는 돈을 줄여야 돼요. 돈을. 매수하시더라도 돈을 많이 줄이셔야 되죠. 지금
리플을 보면 리플은 쓴 적이 없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저는 매수를 할 때 왜 비트코인이 아닌 리플을 선택했냐라고 하면 리플은 사용하지 않은 선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사용하지 않은 선. 반대로 비트는 사용을 했기 때문에 비트가 더 취약하다고 본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비트가 먼저 무너졌죠. 사실 무너진 건 비트가 무너진 거예요. 알트들은 따라서 망가진 거고. 자, 이거를 현재로 두고 한번 볼게요. 이 봉이 가진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또 더 줄여봐야겠다. 오케이. 더. 누가 글 써놓은 거 물어보신다고 했으니까, 예, 이렇게 해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어디서 봤냐면요. 옛날에 다우 지수가 정말 길게 상승한 적이 있어요. 근데 길게 상승했다가 한번 확 고꾸라지는 걸 봤는데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 고꾸라지는 시점이 너무 절묘해서 그게 머릿속에 너무 많이 남았어요. 잘 보세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마 이봉일 거예요. 이봉. 이봉까지가 저가로 보면 하락주기예요. 그리고 고가는 여기까지가 하락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투가 처음 들린 시점이 여기거든요. 이봉이었어요. 근데 이때 매수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 지지까지 오지 않고 그냥 들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못 샀죠. 사고 싶은 자리는 예, 있었지만 어쨌든 지지까지 안 왔어요. 안 와서 매수는 못했고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시점 여기를 기점으로 A잖아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여덟 달, 아홉 달. 우습게 볼 수도 있지만 현재 9개월 동안 상승 주기예요. 그죠? 저가 투자 심리도는 9개월 동안 상승 주기였어요. 이번까지. 그리고 이번 달에 저가를 딱 깨면서 하락 주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9번까지 9개월 동안의 상승 주기는 끝났고 이제 하락 주기로 들어가요. 다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여덟 달. 몇 개월짜리요? 8개월짜리입니다. 그러면 이번 달이 11월, 12월이니까 여긴 6월이에요. 내년 6월까지 저투는 오를 일이 없어요. 저가 투자 심리는 절대 오를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업비트의 구조로만 보면 바닥은 한참 뒤에 나오겠죠. 바닥이 오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자, 문제는 저가는 끝났어요. 이제 고가가 문제예요. 고가는 앞으로도 한 달이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려면 이렇게 내려가려면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이 아니라 그 다음 달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1월이 돼야 내려가요. 내려갈 수 있는 건 내년 1월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은 내년 1월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저가를 따라 정말로 하락할 거냐? 정말로 하락할 거면 고가를 넘으면 안 돼요. 전봉의 고가를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봉을 그릴 때 전봉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봉을 그려야 돼요. 전봉을 넘지 못하는 형태의 봉을 그려야 되는데 봉을 그리는 전봉을 넘지 못하게 하는 봉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던가 아니면 이렇게 그리죠. 그럼 이 봉을 x라 그리고 이 봉을 y라고 하면 x와 y의 가장 큰 차이는 지지의 여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가 있으면 윗꼬리를 달아요. 예, 이렇게 윗꼬리를 단다고요. 지지가 있기 때문에 지지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내려가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려가기가 어려우니까 봉의 크기를 늘리지 않고 꼬리의 크기를 늘려서 고가랑 종가 거리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거죠. 이봉 같은 경우에도 고가는 여기 있고 종가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이만큼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봉은 되게 작은데 고가로 비교하면 거리가 이만큼이 되는 거죠. 여기도 이만큼이 되고. 근데 이번 달은 지지가 약하니까 윗꼬리 없이 그냥 몸통으로 미는 거죠. 그게 차이예요. 다음 달이 되면 지지가 거의 없겠죠. 지지가 거의 없다고 보면 장대 음봉을 그릴 수도 있어요. 누르면 눌리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에선 어중간한 봉은 안 그릴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윗꼬리가 긴 음봉을 그리든가 아니면 장대 음봉을 그리든가 내릴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죠. 만약에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면 양봉을 그리지 않을까요? 예, 올라갈 생각이 있으면 양봉으로 봉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양봉이 낼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 전략을 가져가기보다는 양봉을 실제로 그린 뒤에 접근하시는 편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는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시간을 보면 내년 6월이나 돼야 매수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년 6월에 매우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월봉의 양봉이 났을 때, 그때 정도 되면 이제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었죠. 시간은 보세요. 지금 바닥을 그린 투심의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여기라고요. 이게 60이에요. 60인데 지금 여기가 80이고 여기가 70이에요. 한 번 더 내리면 60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흐름 이거를 하나의 사이클로 볼 거냐 아니면 뒤에서 오는 거랑 연장해서 볼 거냐. 왜냐면 여기서 만들어진 높이가 이전에 만들어진 높이에 비해서 얘가 낮아요. 낮아서 이게 하나의 사이클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다우 지수에서 보시는데 언제 보시면 되냐면 리만 브라더스 터졌을 때 보시면 요 구조가 나와요. 그때도 이게 60이었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60이 무너지면 이게 만약에 50으로 뚝 떨어지면 이게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걸로 보면 그냥 50으로 떨어진 건데 이게 연장해서 봤을 때는 이 여기에 있는 투심도 붕괴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이게 지금 한 3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350만 원대의 가격이
붕괴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다라고는 말 못하고요. 오는 경우도 있더라 해요. 오는 경우도. 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국내 차트가 해외 차트에 비해서 거래량이 좀 상태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는 우리나라 정도로 그렇게 안 좋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음, 같이 해석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쭉 올라오잖아요. 쭉 올라오다가 요 시점, 요 봉이거든요. 예, 요 봉을 기점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잘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고 여기서 내려가요. 근데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계속 증가해요. 이건 투매예요, 투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죠. 암호화폐 가격이 쭉 올라가는데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게 안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력은 살 생각을 갖고 있고, 그죠? 반대로 팔 생각은 없는 거예요. 왜? 더 올라갈 거니까. 더 올라갈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매집을 하는 거고, 매집을 하는 형국에 파는 건 개인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것만 툭툭툭툭 털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없겠죠.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물량이. 개인 물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세력의 입장에서는 물량 관리가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거래량 투심이 밑으로 떨어져요. 예, 팔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정반대로 가격이 올라갈 때 거래량 투심이 따라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계속 팔았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많은 물량을 던졌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누군가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시장에 물량을 던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통 이제 올려 파는 거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올려 파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더 는다? 이건 더더욱 악재인 거죠. 본인들도 이제 안 거죠. 더 이상 올릴 수 없다라는 걸. 예, 이게 볼벤 20 딱 닫고 나서부터 떨어졌는데, 그다음부터는 빼니까 거래량이 반대로 줄어요. 예. 그래서 지금의 거래량은 사실, 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래량을 제압하지는 못했고요. 그렇다고 거래량이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진 않은 상태예요.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면, 예,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본 시점으로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온 건 여기 다음으로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월째 다시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전엔 거래량이 맨 위에 있어도 어쨌든 연구관이 꽤 됐어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렇게 연구관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연구관보다 일구관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거래량 투자 심도가 위로 올라오면 어, 투매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막 흔들어대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예, 그냥 거래된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임이 덜해야 거래량이 안 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야 되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늘면 조금 골치 아프겠죠.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거래량이 늘면 안 돼요. 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봉에 저점 깼고 전봉의 고점도 못 넘었는데 두 개를 다 낮춘 상태에서 음봉에서 거래량이 늘면 이건 최악이에요. 최악. 봉으로 보면 거의 최악의 봉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은 6거래일 동안 이제 거래량이 느는지 주는지, 만약에 늘면 많이 속상한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투자한 전액이 물려있다 그러면 많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물렸는데 전액이 아니라 일부 금액이 물렸다 그러면 그 다음 또는 집행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을 수도 있어요. 한참 더 지나서 같은 금액으로 훨씬 많은 수량의 코인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인위적으로 물타기를 해서 단가 관리를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은 조금 접어야죠. 횡보가 가진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요. 같은 공간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보가 가진 의미가 그거예요. 같은 구간을 반복하기 때문에 거기에 거래량이 얼마 있는지를 알아요. 구간이 다르면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거기에 도대체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물량을 내놓고 그리고 잠재적인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파악이 될 텐데, 지금 같이 이제 같은 봉 안에 만들어진 거는 위로 훑고 아래로 훑으면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그 안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털고 싶으면 털고 자기네들이 팔고 싶으면 팔면서 물량을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이 돼요. 그래서 거래량 줄이고 싶으면 그냥 딱 횡보시켜요. 횡보를 시킨다는 거는 시간을 번다, 거래량을 줄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위아래로 막 강하게 훑고 다니면 어차피 거래량에 쌓여 있는 걸 다 터는 거잖아요. 위로 털든 아래로 털든. 그러면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늘 확률이 높죠. 그래서 만약에 다음 달이든 이게 크게 흔들면 거래량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면 안 좋겠죠. 네. 다우 지수가 이렇게 비슷하게 거래량이 확 위로 치솟았던 적이 있거든요. 바로 빼더라고요. 그게 보여요. 주가를 막 올리는데 거래량이 쏠리니까 바로 빼버려요. 못 팔게. 그러고 나서 1년 내내 밑으로 쳐박아요. 그 와중에 한번 막 몇천 포인트가 아래로 쳐박은 적도 있죠. 2만 1000까지 빠졌으니까 한 6천 포인트를 밑으로 막 아래로 쳐박아요. 근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 줄어요. 그렇게 6천 포인트를 밑에다 갖다 쳐박는데도 전체적으로는 거래량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가 다 되는 거예요. 그 달만 거래량이 늘지. 예, 전체적으로는 거래량이 쫙 줄면서 지금은 거래량이 바닥을 겨요. 그리고 지수는 2만 8천도 넘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들이 올리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거래량을 밑으로 쳐박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한 5개월? 그러니까 내년 6월 사이까지 계속 거래량을 줄이면서 아래로 막 쳐박아주면, 예, 그 뒤로 올라갈 때는 정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거래량 구조는 그다지 그냥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굉장히 애매모호한, 예, 환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해석하기도 되게 힘들고, 이게 매도 거래량인지 매수 거래량인지 가늠하기 힘들어요. 딱 중간에 딱 껴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보단 높고 저가보단 낮아요. 그러니까 고가로 보면 이건 매도 거래량이고 저가로 보면 이게 매수 거래량이라, 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해석하기에 좀 난해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월봉은 그렇고요. 그래서 월봉은 꽤나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봉은 최저가 모드였죠. 예, 최저가 모드여서, 예, 요게 96, 9698이었나요? 예, 이 저가를 863,
예, 863만 원. 이 저가를 깨야 되는 거죠. 예, 결국 깼어요. 이게 투심으로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안 좋은데 예, 결국엔 깼어요. 이번 주까지가 하락 구간이고요. 다음 주부터 상승 구간에 들어가거든요. 얘는 아래 꼬리가 길어지면 상승 가능성도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상승하지 못하게 하려면 아래 꼬리가 거의 안 만들어지도록 계속 저가에 갖다 붙여야죠. 지금은 아래 꼬리가 최대한 안 만들어지도록 꾹꾹꾹꾹 누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려고. 일단 3주간의 연구간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쨌든 전봉의 저점을 지키면 분위기는 전환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길 바라고. 하지만 예, 지금 10시 57분인 현재의 분위기로는 아래 꼬리가 너무 작아요. 그게 좀 아쉽네요. 투심은 그러니까 주봉의 시간은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봉은 현재 그다지 좋지 않죠. 그래서 지금 상태면 다음 주에 지지는 757만 원에 만들어지고 저항은 918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매수할 수는 없고 매도가는 919만 원이니까 한 920만 원 언저리까지 반등은 기대해 볼 만하고 그런 거죠. 저항으로 먼저 가면 좋겠지만 예, 저가를 지킬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쏟아지면 예, 이제 800만 원대가 아니라 이제 700만 원대도 잘하면 구경할 수 있어요.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온 건 꼴 보기 싫은 모습이죠. 예, 요런 걸 눈여겨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 친구가 상승장을 그렸잖아요. 잘 보시면 거래량이 언제 내려왔냐면 요때 내려왔어요. 요때. 요게 이게 2019년 2월이에요. 2월. 2월 11일 날 거래량이 아래로 들어와서 예, 밖으로 튕겨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11월 18일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거래량 관리를 잘해왔는데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싸해요. 개인적으로 느낌은 좀 싸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가를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리플을 들고 있는데 비트를 봐서는 반등 주면 냅다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기회에 빠져나갈 기회를 주실런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튼 지금 분위기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일단 다음 달 지지도 개뿔없고 예, 저항은 계속 발달되어 있는 상태라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매수하고 싶다면 되도록이면 양봉 하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양봉이 조금 저가를 지킬 만큼의 제대로 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면 꽤 긴 시간 동안 하락장이 올 수도 있으니까 대비하셔야겠죠. 일봉은 사실 그다지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인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일봉은 큰 의미가 없고 지금 상태에서 오늘 같은 날도 올라도 상관없는 날인데 오늘 오르면 주봉의 아랫꼬리가 만들어지고
예, 주봉의 아래 꼬리가 만들어지면 시간상 하락 시간이 끝나고 상승 시간대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놨는데 시간이 상승 시간대로 넘어가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잘 올라가겠죠. 그러니 일봉 입장에서 하락을 주도하는 세력이라면 올라가게 두기 싫은 거죠. 지금은 어쨌든 올라가지 않도록 엄청 관리 잘해요. 어제 봉 보면 고가가 871만 2천 원인데 오늘 고가는 869만 3천 원이에요. 별 차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넘는다는 건 이건 못 넘는 게 아니라 안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돈을 가지고 오르지 못하도록 잘 핸들링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단순하게 일봉을 보고 저걸 왜 못 넘지? 라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주봉을 보고 주봉을 계속 누르려고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고 일어나서 정말 1,000만 원대 이상까지 올라 있으면 어제 시황은 괜히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어쨌든 다음 주는 월봉과 주봉의 힘이 서로 정반대로 작용을 할 거예요. 월봉은 끌어올리고 주봉은 누르는 힘인데 둘 다 같이 끝나요. 그러니까 월봉이 끝나는 시점과 주봉이 끝나는 시점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어쨌든 양쪽 간의 힘겨루기는 존재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파동은 생길 것 같아요. 원사이드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그거를 확인하실 필요는 있는 거죠. 이게 다음 주도 음봉으로 끝나면 월봉이 진 거고요. 이게 십자선으로 끝나도 월봉이 진 거예요. 네. 근데 양봉이 꽤 좋은 크기로 만들어지면 뭔가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봉이 양봉을 어느 정도 크게 만들면 어쨌든 월봉상 아랫꼬리가 생기는 거니까 의미가 생기고요. 이게 십자면 거의 월봉은 망가진 거죠. 여기서 더 내리면 더더욱 망가지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서 일단 추이를 계속 보세요. 이건 물려있는 문제들은 하루 이틀 안에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안에 해결하시려고 노력하실 필요 자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희망이라는 건 이 밝음이 있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가장 어두울 때 생기는 거예요. 막 올라가면 그건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환경인 거지. 희망은 도저히 이게 아니다 라고 판단됐을 때 그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희망을 가질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희망을 가지려면 그렇죠. 그걸 구분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어두움인데 이게 밝음이 오기 전에 어두움인지 아니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어두움인지 그러니까 해가 진 상태에 이게 어두움인지 아니면 해가 뜨기 전에 어두움인지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월봉으로 보면 이제 해가 졌어요. 네, 지금은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해가 뜨려면 6개월이 걸려요. 월봉상으로. 그러니까 주봉은 사실 해 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월봉은 지금 해가 졌고 주봉은 이제 해가 뜰 수도 있어요. 근데 동트기 전은 아니에요. 근데 해가 떠도 상관없는 시점까지 온 거죠.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가 됐을 때 해가 떠도 주봉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월봉은 설사 다음 주에 주봉상 해가 뜨더라도 월봉은 그게 해가 아니라 달이에요. 예. 그러니까 해가 지자마자 달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달빛이 이렇게 비치는 거죠. 예. 만약에 재수가 좋아서 주봉이 막 어마어마한 장대 양봉을 그려요. 그래서 월봉조차도 양봉이 됐어요. 그러면 그건 백야예요, 백야. 예. 해가 지지 않는 거죠. 해는 졌는데 해가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정적인 생각은 고려해야 된다. 지금 단계에선 어쨌든 부정적이다. 예전에 600만 원일 때도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네, 지금 비트는 그때보다도 꽤 비싼 가격이에요. 840만 원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일단 부정적인 생각은 갖고 본다. 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머릿속에 일단 가진 상태에서 바라봐야 되죠. 가격이 올랐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지금 입장에서 가격이 오른다에 배팅하는 게 확률상 낮다는 거예요. 예, 낮다.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쪽에 배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는 사실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확률상 높은 데다가 배팅을 해야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예, 지금은 높은 확률을 가진 자리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좋은 환경이 되려면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져야 돼요. 지난달 25일 그런 일처럼 자고 일어났더니 끔찍하게 상승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지금 가진 생각들을 바꿔야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의 주봉과 일봉의 흐름을 보면 내려가고 싶어서 정말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처럼 보여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 리플은 괜히 샀다예요. 네, 리플은 괜히 샀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리플을 왜 샀냐고. 그래서 하도 매수를 안 하니까, 예, 하도 매수를 안 하니까 저 사람은 거래를 안 하면서 말만 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물려 있는 게 편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려 있으면 아 저도 거래는 해요. 라고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거래 안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돈이 벌릴 거고 운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름 낮은 단가를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유한 현금 대비해서 들어간 돈이 10%도 안 돼요. 10%도 안 되고 잠깐만 따져볼게요. 5%는 넘는 것 같고 10%는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돈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단지 제가 지금 돈이 주식이나 선물이나 이렇게 코인에 이렇게 다 분산이 돼 있어서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는 거지. 지금 리플에 들어간 돈이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간 건 아니라서요. 나중에 물려도 나중에 돈을 만들어서 더 많은 돈으로 물을 타서 단가를 관리할 생각도 있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어, 만에 하나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뜬금없이 찾아오는 상승이 왔을 때 그때 리플을 팔면서 야 거봐 이런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일단 발은 담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별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라도 안 하면 계속 말만 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매수를 해놨어요. 근데 제가 거래를 할 때
정확하게 얼마에 사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얼마에 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물리면 그 다음에 얼마에 살 거고 적어놓고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차트, 제가 만든 프로그램대로 거래를 해야 되니까요. 예. 반대로 주변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봉이나 주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사실 계속 모니터링은 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말을 뱉어놨기 때문에 한번 그대로 해 보려고요. 지금은 물려 있고요. 물려 있으면서 드는 생각은 괜히 샀다고요. 예, 괜히 샀는데 다음 달에나 아니면 이번 달 말에 혹시 반등이라는 게 좀 찾아오면 어, 잔머리를 좀 굴려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물량을 남겨놓을 거라는 거예요. 물량을 남겨놔서 계속 단가를 관리해서 지금은 이제 297원이지만 필요하면 더 낮은 단가를 계속 관리를 해놓고 뜬금없이 찾아오는 상승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주식인데요. 코스피. 근데 이거를 한번 잘 보세요. 이걸 한번 보고 얘기를 하죠. 이게 지금 저희 암호화폐랑 완전 거꾸로예요.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요. 얘는 저항이 여기 있어요. 여기 1번, 2번. 지지는 여기 있고. 그러니까 월봉을 보면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계속 저항 위에 있는 거예요. 사기 싫은데. 사기 싫은데.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너무 사기 싫어. 근데 주봉으로 갔더니 주봉은 지지만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게 주봉은 이렇게 지지만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봉은 저항 위에 있고 주봉은 지지 아래에 있어요. 이걸 보면서 생각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런 어쩌라고. 예. 그래서 막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때 아마 제 기억에 레버리지랑 풋을 샀을 거예요. 레버리지랑 풋을 샀죠. 예. 그러니까 주봉이 올리면 레버리지로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빼면 풋으로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제가 산 날 외국인이 풋을 잔뜩 샀을 거예요. 예, 풋을 잔뜩 샀어요. 그래서 내가 레버리지를 잘못 샀구나 생각이 들어서 레버리지를 700주 넘게 들고 있었는데 500주를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야호 하고 팔았는데 그 다음 그날 오후에 시진핑이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 다우가 엄청 올랐어요. 한 300포인트인가? 그렇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망했다 생각하고 근데 그날 제가 그 다음날 놀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놀러 갔다 왔더니 반대로 내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풋을 잔뜩 사서 올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급등하면서 제 풋이 다 죽어버렸어요. 풋의 풀이가 쭉 빠진 거죠. 그래서 정작 며칠 뒤에 하락이 찾아왔는데 시세가 별로 안 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날 샀으면 그러니까 제가 그날 레버리지랑 풋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레버리지랑 풋을 샀으면 풋이 6배가 갔을 거예요. 예, 6배 정도. 6배면 30만 원이면 3, 68이니까 180만 원이니까 한 150만 원 정도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그 정도면 레버리지 손실이 풋수익 못 따라가요. 근데 하필 그 풀이가 죽기 전날 사가지고 그 다음날 풀이가 작살이 났죠. 그래서 팔고 났더니 얼마 남았더라? 7만 원인가 이렇게 남더라고요. 이게 아주 시간에 민감해요. 그래서 아유, 이 돈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자 하고 만기일 날 그냥 말미에 풋을 딱 사놨는데 종가에 기관이 3,300억인가를 사서 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머리 식히러 갔다 왔더니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빠진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건 월봉이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의 지지와 월봉의 저항이 서로 높이가 달라서 만약에 주봉의 저항이 없었다면 이거 이렇게 안 빠졌을 거예요. 이렇게 빠져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주봉의 지지를 놓은 자리가 월봉의 저항의 위에 있으니까 월봉이 누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트는 주봉이 죽어버렸어요. 네. 지금 미래로 보면 주봉은 죽었어요. 그리고 저항도 없고 지지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개판 5분 전이 단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주봉은 그냥 개판이 된 거죠. 이건 거래할 수 없어요. 너무 넓어요. 네. 그리고 월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높이가 지지보다 아니 저항보다 높아요. 저항보다 높아서 매수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요. 이 상태로 끝나면 다음 달에 가면 저항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데 희발이가 없어요. 그리고 밑에 지지가 있는데 이 지지가 저가 밑에 있고 저가가 무너지면 아마 1구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게 손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매수하려면 또 한번 쏟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월봉도 계속 이도저도 아니에요. 지금의 흐름은 뭔가 하나의 방향을 타고 쭉 가는 흐름이 아니라 계속 허우적 되는 예, 그런 상황이에요. 매수를 하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 이번 제가 찍어놓은 종목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예, 한샘도 이제 지지해 왔고 이제 왔어요. 한국콜마 이것도 이제 지지 근처로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맥스 이 친구는 이제 찍고 올랐죠. 예, 그 와중에도 그 다음에 어디 갔지? 제이 콘텐트리 이건 찍지도 않고 많이 갔어요. 예, 제가 제일 관심 가졌던 종목이 이거였거든요. 제이 콘텐트리 예, 지지 오면 제일 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 이거예요. 너무 차트를 잘 그려놔서 지금은 이건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삼성생명을 보면 얘는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서 지지 밑에서 허우적대다가 이렇게 말아 올려야 되거든요. 이 바보는 밑으로 안 내려가고 위로 먼저 갔어요. 그래서 저항 위에서 허우적대다가 윗꼬리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추매를 할 수가 없어요. 추매는 이 밑으로 여기까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사서 이 저항 위로 올라탔을 때 단가 위로 올라오면 물량을 쫙 빼는 거죠, 다시. 단가를 또 관리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지지는 찍지도 않고 저항에서 허우적대다가 월말이 되니까 위에 피르침만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쓰레기예요. 예. 그러면 얘는 지금 매수하려면 이제 68,000원 밑으로 가야 돼요. 근데 68,000원 밑으로 오면 저투가 딱 꺾이거든요. 그죠? 저투가 꺾이면 이제 매도하고 매수 안 하는 구조가 되니까 여기서 매수 못 해요. 오히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차트를 그리는 형태 자체가
현재까지는 매우 지저분하게 그리고 있어요. 매우 지저분하게 그릴 때는 어쨌든 돈 들고 개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갈지. 그리고 구조도 잘 안 만들어줘요. 그래서 쉬고 싶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장대 음봉이 지난주에 발생했잖아요. 월봉이 미쳐 날뛰면 재수 좋으면 얘도 그렇게 그려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줄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익도 나고 홍보도 되고 뭐 베스트인데 그죠? 이 저항을 이 지지가 다 싹 들어주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하기를 차님에게 부탁해서 기도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아침에 눈을 번쩍 뜨신 다음에 아랫꼬리가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